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베트남 읽어주는 남자 스테티비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흥미로우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계좌 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베트남, 특히 하노이에서는 소규모 의류점, 화장품 가게, 식품점 등에서 계좌 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허용하는 매장에서도 소비자에게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의 새로운 세제 개편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연 매출 10억 동 약 5,300만 원 이상의 식음료업, 호텔업, 소매업, 여객운수업, 미용업,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 세무당국과 연동된 금전 등록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실제 매출 소프트웨어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인두세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금 부담을 우려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계좌 이체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두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두세란 간단히 말해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380년 영국에서 시행된 인두세로 이로 인해 1381년 와트 타일러가 주도한 농민 반란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두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세로 부과되는 주민세가 인두세의 특성을 일부 지닌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계좌이체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화빈성을 관할하는 1구역 세무국은 개인 사업자 및 사업가구에 대한 부가세 산정 매출액에는 모든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수익이 포함된다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퇴출금 상환, 커피값, 배송비 등 모호한 이체 내용으로 인해 당국의 매출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연금 결제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계좌 이체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고액 매출 누락이나 부정신고는 추징 또는 과태료는 물론 최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 개인과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베트남 세무당국이 개인 계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직접적으로 개인 계좌를 열람할 권한은 없으나 필요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은행, 물류업체 등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과세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이 결정된 경우 관련 업체는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모든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연 매출 1억 동 약 53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사업활동의 총 매출과 재화, 용역, 개인 소득에 따른 부가세율로 산정됩니다. 지난해 기준 과세 대상 사업가구는 모두 360만 가구로 납부세액은 25조 9,530억 동, 약 1조 3,8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200만 가구는 인두세로 월 평균 70만 동 약 3만 7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3만 7천 명의 납세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세무당국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시적인 세금 회피 수단은 결국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